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진짜 거대한 미스터리 하나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주 깨끗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정말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싶죠? 근데 이걸 실제로 해내면서 연 매출 2조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제리아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메뉴 좀 보세요. 계란 프라이 싹 올라간 함박 스테이크에 감자까지. 이게 뭐 길거리 음식도 아니고 딱 봐도 번듯한 레스토랑에서 서빙되는 메뉴잖아요. 과연 이게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가격을 맞춰보세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세금 다 포함해서 390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900원. 네, 진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이 함박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일본의 국민 패밀리 레스토랑 사이제리아입니다.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서민의 친구, 서민의 아군 뭐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딱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렴함의 상징인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면서 돈을 벌지? 대체 수익이 나긴 나는 걸까? 궁금하시죠? 오늘 바로 그 사이제리아의 믿기 힘든 성공, 그 뒤에 숨겨진 비밀들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50여 년 전으로요. 모든 건 한 창업자의 정말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까지 한 베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줄여서 페미레스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이미지가 어땠냐면 약간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곳,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큰맘 먹고 외식하는 그런 중고급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장에 사이제리아가 완전히 판을 뒤엎는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창업자 이름이 쇼가키 야스히코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과일 가게를 인수해서 조그만 식당을 차렸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파리만 날리는 거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그냥 너무 비싸구나.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보통 장사 안 되면 10% 20% 할인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전 메뉴 가격을 무려 70%를 깎아버린 겁니다. 그냥 반값도 아니고 70%요. 손님들이 딱 보고 와, 여기서 안 먹으면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려는 정말 초강수였죠. 결과는요,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싸고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다고 입소문이 쫙 퍼지면서 가게 밖까지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경험, 이 성공이 1973년에 탄생한 사이제리아라는 거대 체인의 핵심 철학, DNA가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건 50년 전 이야기고 지금도 어떻게 그 가격이 가능할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이제리아가 싸게 팔 수 있는 비결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완전한 수직 계열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농장에서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제리아가 직접 다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유값이 싼 호주에 아예 공장을 지어서 화이트 소스를 직접 만들고요. 전 세계에서 채소 같은 재료들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사들여서 원가를 확 낮추는 거죠.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의 끝판왕입니다. 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마케팅 비용이 제로라는 거예요. TV 광고 안 합니다. 인터넷 광고 안 해요. 이 회사의 유일한 마케팅 전략은 그냥 새로운 가게를 하나 더 여는 것, 그리고 손님들이 야, 거기 진짜 싸고 괜찮더라 하고 말해주는 입소문. 딱 이 두 가지뿐입니다. 세 번째는 극한의 운영 효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이제리아 매장 주방에는 사실상 전문 요리사가 없어요. 왜냐? 중앙공장에서 거의 완성된 상태의 음식이 오거든요. 그럼 매장에서는 그냥 이걸 데우고 매뉴얼대로 접시에 예쁘게 담기만 하면 끝. 주방이 요리하는 곳이 아니라 마치 공장의 조림 라인처럼 바뀐 거죠. 이러니 인건비가 확 줄어들 수밖에요. 이 사람들이 비용 절감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보여주는 진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2020년에 몇몇 메뉴 가격을 딱 1엔씩 올렸어요. 보통은 재료값이 올라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299원이던 메뉴를 300원으로 만든 건데 그 이유가 계산할 때 1엔짜리 동전 주고받는 그 몇 초의 시간을 없애려고 정말 효율에 미쳤다고 할 수 있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눈물겹게 원가를 절감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바로 거대하고 돈 잘 버는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일본과 해외를 합쳐서 매장이 1,500개가 넘고요. 1년에 찾아오는 손님만 2억 명. 총 매출은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사이제리아가 얼마나 독특한지 딱 보이는데요. 손님 한 명이 와서 쓰는 돈, 그러니까 객단가가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훨씬 낮은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햄버거 세트 먹을 돈으로 번듯한 레스토랑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사이제리아의 최고 인기 메뉴가 밀라노풍 도리아거든요. 이게 90년대에는 480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오히려 가격이 더 써져서 300엔입니다. 세상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대표 메뉴 가격을 내려버리는 정말 대단한 회사죠. 워낙 저렴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한때 일본 인터넷에서 이런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데이트할 때 사이제리아 가도 괜찮냐? 약간 우리나라에서 김밥 천국에서 데이트 어때?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이제리아가 그냥 싼 식당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겠죠. 이렇게 일본 사람들 삶의 일부가 된 사이제리아. 이들의 경영 방식이 바로 지금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대의 승자가 된 거죠. 최근 실적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20%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0배가 뛰었습니다. 20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간단합니다. 일본도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외식은 하고 싶은데 비싼 건 부담되니까 결국 가성비 끝판왕인 사이제리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식당들은 재료값, 인건비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수십 년 동안 초저가 시스템을 완성해온 사이제리아는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이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략이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외식에 기대하는 건 과연 뭘까요? 어쩌면 앞으로 외식업의 미래는 더 비싸고 더 화려한 미식의 경험이 아니라 사이제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누구나 언제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급진적인 접근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